자, 이제 지금까지 한 게 행정법 관계거든요. 행정법 관계. 자, 이거는 다음 주에 오셔서 저랑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더 할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하나 알고 가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것만 알아가세요. 소송수단 2개인데 항고소송하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 2개가 있는데 피고가 누구다, 뭘 다툰다, 요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인식해야지만 답안지 쓰시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사전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개관 한번 쭉 할게요. 자, 이제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갖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고 나는 이제 그거에 빡치면 어떻게 한다? 그걸 다퉈야 되잖아요. 그 일련의 절차를 쭉 한번 이제 개관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만든 거고, 강의 가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뒤에. 근데 이걸 갖다 제가 그냥 스토리 차원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좋은 것 같다 하시면 취하시고,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이제 행정청이 있잖아요.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행정청이 뭘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뭐 짜죠? 네? 계획. 그렇죠, 계획. 자, 행정청이 짜는 게 뭐예요? 행정계획이겠죠? 자, 플랜을 짜기 시작해요. 자, 나를 이제 골로 보내려고 하는데 쟤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골로 보낼까? 이 계획을 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하는 앤지, 제가 어떤 앤지를 갖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요. 그게 뭐예요? 한 번 더. 조사하러 가는 게 뭐예요? 행정조사예요. 그냥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 자, 계획을 짜고 조사를 나가기 시작해요. 행정조사를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판단을 해요. 아, 이제 계획도 짰고 한번 가보니까 오케이, 쟤한테 저런 작용을 날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이제 행정청이 뭘 피기 시작하죠? 행정청 그 국토교통부의 생명은 뭐죠? 법이죠, 법. 자, 법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야 돼요. 법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좀 이따 위법성 판단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치행정 원리라는 게 있어요. 법치행정 원리. 법치행정 원리가 뭐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행정의 2가지 중요한 원칙을 법치행정 원칙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3가지로 알고 계시는데 법률의 뭐 적합성 원칙,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유보. 이거는 행정청이 어떤 짓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다? 침입적 처분인 경우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갖다 칠 거잖아요. 칠 때 민주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있는 대로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법률 우위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 우위는 뭐냐면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 위반을 하지 말아라. 얘는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얘기고, 얘는 법 위반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을 갖다가, 이거 아시죠? 민법에서도 했잖아요. 법을 어떻게 나누죠? 그쵸? 성문법하고 불문법으로 나눠요. 그쵸? 요 성문법하고 불문법을 가져와서 하는 게 뭐예요? 얘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안 판단이라고 그래요. 본안 판단. 본안 판단, 본안 심리라고 하죠. 나중에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저게 법률 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이 아무리 계획 짜고 조사를 다 했지만 이제 뭘 펼쳐봐야 한다? 법률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률. 자,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회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어때요?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청한테 야,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좀 니네가 해. 이러고서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누가 정한 거죠? 대통령이 알아서 정한 거고, 국무총리, 총리 각부령이 아니라 각 부의 장관들이 정한 게 뭐예요? 시행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의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너네한테 뭘 주겠다? 예외적인 입법권을 주겠다. 이게 저기 적혀있는 헌법 75조하고 95조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뭘 해요? 행정작용을 해요. 행정작용을 해요. 자, 여기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분이에요. 처분하고 이렇게 나눌게요. 처분 외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분하고 처분 외적인 거, 저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행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행위? 행정청이 그냥 어떤 법률 효과를 갖다 야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사실상의 효과. 예를 들면 뭐? 대집행, 건물 부시는 이런 행위 있잖아요. 건물 부시는 거. 이런 사실상의 어떤 행위를 갖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사실행위라 그래요. 사실행위. 자, 그 다음에 처분 외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비권력적인 작용. 자, 이 비권력적 작용하고 좀 비교하셔야 되는 게 대등한 관계예요. 상호 대등한 관계, 사법상 관계. 사법상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쌤쌤이에요. 근데 비권력 작용은 뭐예요? 비권력.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 작용은 뭐예요? 이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권력 작용이 처분 외적인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행정지도 아세요? 행정지도? 이거 행정지도는 농촌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계장님들이 와가지고 김씨 쌀 좀 쥐어 이런 거. 인삼 재배하는 사람한테 와서 쌀 좀 쥐어보는 게 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동의를 요구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내리 깔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 요 행정지도는 어디 있다? 행정절차법 48조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작용을 하고 나서 자, 이제 처분. 자, 우리가 보통 공익사업 같은 데 가볼게요. 공익사업 같은 데 가면 처분이 어때요? 도정법 같은 거 한번 구경해 보셨나요? 도정법? 자, 도정법처럼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는 처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나눠서 해요. 나눠서. 그러니까 처분 1, 처분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분 2, 처분 3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처분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다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 제소기간이라는 거 아세요? 제소기간? 제소기간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봤는데 요게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더라. 요게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인데 이 처분 2번이 잘못됐는데 내가 요걸 다투려고 했는데 제소기간이 경과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의 연속상에 있는 얘를 다툴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자의 승계예요. 김강산 하자 승계. 자,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하자 승계라는 논점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처분을 갖다가 발령을 했는데 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한테는 의무예요. 근데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이제 뭐 대집행 같은 거 건물 부셔야 되는데 건물 부시지 않고 개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줄게. 그래서 이제 삽 들고 와서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집행이에요. 그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행정청이 이 정도로 나한테 밀고 들어왔다.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칼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리구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내용을 갖다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권리구제는 행정소송법상, 행소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은요, 두 개로 나뉘어요. 항고소송하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하고 나뉜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항고. 아이고. 자, 요 항고소송은요,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동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어요. 요 두 개는 뭐다? 있던 걸 없애는 거니까 형성소송이다. 근데 얘는 뭐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잖아요. 얘는 확인소송인 거예요. 소송의 성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접어두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아, 이걸 들어가기 전에 죄송해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미안해. 행정심판법. 자, 이렇게 나눠야지. 행정심판법이 있고, 여기 들리는데? 행소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항고가 되는 거고, 여기에 공당이 되는 거고. 자, 행정소송법 18조 한번 보세요. 행정소송법 18조. 어디 있냐면 페이지 7페이지. 페이지 7페이지. 자, 존속보장이라고 나와있죠? 존속보장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걸 갖다 존속보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권리 위에 얘가 묻혀놨던 처분이라는 걸 갖다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걸 갖다 존속보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존속보장 수단이 뭐뭐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이 처분을 없애지 못했다. 그럼 나는 이제 뭐만 받고 떨어져야 된다? 처분을 없애지 못하는 대신에 돈이나 먹고 떨어져야겠다. 그게 뭐죠? 손실보상하고 국가 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 접어두고. 자, 근데 이 행정심판법을 분석을 해보면은 행정심판법은 뭐가 없어요?
모르죠. 자, 행정심판법은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1차에서 배우셨죠? 이의신청 같은 거 배우셨죠? 자, 그 이의신청이 우리가 말하는 강학상 이의신청이에요.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이의신청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당사자 심판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별법에 있는 강학상 이의신청이 있다? 그러면 당사자 심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행정심판은 뭐밖에 없다? 항고심판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항고심판. 항고심판. 자, 그러면 이제 이 항고심판이 또 몇 개? 취소, 무효, 그 다음 뭐죠? 이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의무이행심판이라고 있어요. 의무이행심판. 자, 이 항고소송은 아까 얘기했지만 취소, 무효, 부작위,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취소하고 무효는 똑같고 나머지가 뭐예요? 의무이행심판하고 뭐만 남았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만 남았죠. 그러면 의무이행심판은 법규정에 보시면 저기 써있는데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뭐예요? 그게 의무이행심판이에요. 자, 그럼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면은 거부든 부작위든 내가 원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처분을 날린 건 누구죠? 처분청이죠. 행정청. 이 행정심판을 가가지고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행정심판위원회. 자, 얘도 행정부예요? 사법부예요? 행정부죠. 처분청은 행정부예요? 사법부예요? 행정청이죠. 자, 똑같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심판이라는 제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부 안에서 권한을 갖다 침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항고심판에 있는 의무이행심판 같은 제도가 항고소송에는 없냐? 얘는 누가 해요? 소송은 사법부가 하죠. 자,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을 갖다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서 처분청이 하지 않는 짓을 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 위반된다? 삼권 분립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판례는 자, 이거 알아두세요. 학설하고 판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판례는 뭘 좋아해요? 판례는 법을 좋아해요. 법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집에 교수님 계신 분들 계시죠? 법대 교수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대 교수님들은 내가 애초에 그래 나는 사시의 뜻이 없다. 나는 애들만 가르쳐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떨어져서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야, 법에 있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뭘 갖다 주장하냐면 권리구제를 기막히게 주장하거든요. 법이 네가 중시하는 법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법 자체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뭘 갖다 도입하자? 야, 여기 있는 제도를 갖다가 우리도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의무이행 소송을 갖다 도입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부 처분을 없애버리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기속력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제도 없이 기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결을 갖다가 실효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작용을 해줘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효력 할 거 없이 그냥 사법부가 의무이행 소송을 갖다 인정해가지고 얘한테 뭐 해줘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증가하게 되죠. 근데 뭐는 저예요? 권리구제가 증가하면 뭐는 떨어진다? 법률 적합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법률 적합성이 뭐예요? 법률에 적합하다는 얘기잖아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가 깨져요?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 도입 논의도 나뉘는 게 뭐냐면은 학설이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권리구제를 갖다 강조하는 도입 긍정설, 행정 법률 적합성을 강조하는 부정설. 절충설은 뭐예요? 급할 땐 해줘. 절충 회색 분자들. 자, 그렇게 학설이 나뉘어요. 결국에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면 이제 라인이 한번 쭉 잡힌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된 거냐면은 행정계획부터 시작해서 행정입법, 행정작용,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 권리구제 수단까지 한번 그냥 개관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 소송수단을 갖다가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소송수단을 언급했으면 뭐에 들어가야 돼요? 네? 법원에 안 가보셨나요? 법원에서 뭐 하는지 안 보셨어요? 저는 그 법규 공부하고 합격하고 나서 그거 되게 재밌던데 막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대법원 그 대법관 앞에서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변론제도라고. 그거 재밌던데 그거 안 보시나요? 안 보셨나요? 변태 같죠? 네. 자, 그 이제 소송수단을 들어가면요. 본안심 자, 이제 소송수단을 들어갈게요. 소송. 자, 요 소송에 들어오게 되면요.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소송에 들어왔어요. 자, 내가 법원에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여기 법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법원한테 부탁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행정처 이런 작용을 한 거를 갖다 위법하다고 얘기를 해줘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이런 판결을 갖다 받아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뭐라 했죠? 원고 적격? 내가 요 법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암기하시는 소송 요건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건을 갖다가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권리구제는 제한이 돼요. 근데 요건을 강화시킬수록 뭐는 증가되죠? 법률 적합성, 행정소송의 소송경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송경제? 그러니까 소송을 남용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권 남용이 줄어드니까 사법부가 신속하게 판결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 소송 요건을 갖다가 둠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은 참여 자격을 제한하게 돼요. 실제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법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랑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들어와라. 그게 뭐예요? 소송 요건이에요. 이거를 판단하는 게 요건심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들어왔어요. 법원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내가 다툴 대상이 이 소송에 적합한 것인지 그게 뭐예요? 대상 적격이에요. 원고 적격은 뭐예요? 내가 이걸 다툴 자격이 있다. 이거고 협의의 소익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필요성이에요. 내가 이 소송을 받지 않으면 나는 실질적으로 위험을 받을 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이익을 협의의 소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제소기간. 아까 얘기했죠. 처분을 다툴 기간, 그 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범위 내에 있냐. 요 중요한 네 가지 요건을 갖다가 충족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컴온 이런다고 들어와 이래요. 자, 그럼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법관이 앉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앉아요? 나 앉아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 피고. 막 이렇게 싸워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법관이 원고랑 피고의 주장을 갖다 판단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이 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내가 주장한 것만 다툴 수 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고개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좀 겁이 나. 자,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 그럼 피고도 반격을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처분권주의라 그러거든요. 이거 말 어려운 거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처분권주의는 뭐냐면 주도권이에요. 소송의 주도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송의 주도권을 갖다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얘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판단을 갖다 너한테 요청한 것만 네가 다퉈줘. 이게 뭐예요?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어디 보시냐면은 이게 법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페이지 행정소송 가셔서 페이지 13페이지 가보시면 뭐 나와요? 행정소송 요건의 검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검토, 그 다음에 저기 본안 판단 어디였지? 17페이지. 자, 지금 요 소송 요건을 갖다 통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게 뭐냐면 본안심리예요. 본안심리. 본안심리. 자, 본안심리라고 하는 거는 위적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얘기가 자체가 뭐예요?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처분을 한 처분청의 말이 맞는지 그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본안심리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처분권주의는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건데 거기 보세요. 행정소송법 26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직권심리라고 나와요. 이건 뭐예요?
직권심리. 자, 읽어보세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왜 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항고소송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청. 자, 행정청은 어디에 있어요? 각부 부처 장관이죠. 얘네들의 정보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냥 부르면 돼요. 야, 사무관 올라와. 얘한테 너 처분할 때 뭐 했어?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 그럼 누가 불리해요? 얘가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직권심리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 보니까 눈빛이 60% 넘어왔고, 자,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이제 본안심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일반 원칙도 있고,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아까 불문법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문법. 이런 다양한 위법성 판단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요 다양한 기준은 언제? 기본 강의 때. 샘플 강의 말고 기본 강의 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하시면 되고, 요렇게 판단 기준을 갖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판단 기준을 해서 나오는 거? 그쵸, 판결이죠. 판결. 자, 이게 판결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가 소제기가 적법한가? 이런 문제가 있고, 갑주장의 타당성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인용 가능성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른 말로 법원의 답을 얘기했네. 판결인데. 자,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 정확하게 문제 끊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 소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건 뭐예요? 자, 소송이 적법한 건 어디서 판단해요? 이 법원에 내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만 판단하는 게 뭐예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가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본안심리라든가 판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뭐만 묻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갖췄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초시생들이 이 물음에 대한 이 논점을 몰라가지고 다 써요. 사실관계를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창작해서 쓰기 시작해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원고가 잘못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하면 피고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창작해서 답안을 쓰기 시작해요. 자, 그럼 여긴 채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거 쓰는 동안 시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뒤에 문제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풀었다. 자, 그럼 언제? 내년에 종합반을 할인해서 다시 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제기가 적법한지는 어디까지? 요건심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의 타당성, 인용 가능성, 법원의 판단, 이건 뭐예요? 법원이 판단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건 어디까지? 요 본안심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만 써요? 본안심리만 써요. 본안심리만. 자, 인용 가능성을 갖다 판단을 하려면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얘가 법원에 들어올 때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소송 요건하고 본안심리를 다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배점 목차 구성하기가 되게 힘든 문제예요. 논점별로 경중 따져서 목차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이런 거. 이거 누가 잘해요? 박성호 잘하더라. 자, 그래서 요건 나중에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 되고, 판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요 얘기를 할게요. 요 얘기. 자,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이 확정되면은 여러 가지 효력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 자, 우리나라는 몇 심제? 3심제. 3심제 어떻게 되죠?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세 번 게임에서 다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급식 먹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종국 판결이라고 그래요. 판사가 김종국이에요? 자,
아니, 집중을 갖다 시키려고. 자, 자, 그래요. 종국 판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뿅망치를 3번 딱 두드리는 순간 이제 뭐예요? 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이 판결을 내려준 건 뭘 위해서요? 권리 구제를 갖다가 이바이시키기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얘가 패소했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얘가 다른 얘기 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뿐만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얘네들한테 이 판결에 불복을 할 수 없게, 마지막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게 판결의 효력을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기속력이라는 제도예요. 자, 이 기속력이라는 제도는 뭐예요? 기속력은 누굴 기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청을 기속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잠깐만,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모르시나요? 인용 판결이 뭐고 기각 판결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자, 원고가 뭘 주장했어요? 원고가 뭘 주장했는데, 자,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인용. 노케이. 뭐예요? 기각. 이거예요, 이거. 이거. 땀나네. 잠깐. 그래서 자, 원고의 주장을 갖다 오케이 하면은 인용이고, 기각하면은 노케이예요. 자, 그 원고가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고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 피고 행정청이 원고가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기속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 기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만, 원고가 승리했을 때만 요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닝썬. 자, 그래서 요 인용 판결의 효력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이게 기속력이에요. 요거는 행정소송법 30조 여기에 규정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법원. 자, 얘네들을 기속하는 효과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 이제 다른 데 가서 딴 얘기하지 마라. 네 주장하고 모순되는 주장하지 마라. 이 판결하고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기판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판력이에요. 자, 기속력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거고, 기판력은 누구? 행정청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딴 얘기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 기판력은 우리 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판력 논의를 하거든요. 자, 법에 없어요? 그럼 뭘 가져온다? 민사소송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판결 보세요. 판결 단계. 자, 거기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취소 판결에 효력해가지고 29조하고 30조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왼쪽 하단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처분을 갖다가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처분에 기초해서 다양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놔두면 어때요? 법적 안정성이 깨져요? 흔들려요? 아니면 안 깨져요?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앞에 있던 걸 모두 다 없애버리자. 이게 뭐예요? 소급표예요. 소급표. 소급해서 다 효력을 없애버리자. 요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걸로 하자. 모든 사람이 딴 얘기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대세효예요. 그래서 29조에서는 대세효하고 소급표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 30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 이걸 처분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취소된 이 처분을 다시 해라 마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기판력은 눈을 씻고 봐도 없죠. 자, 그래서 보니까 민사소송법 216조를 같이 보시면 객관적 범위, 확정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요. 기판력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8조. 자,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어떻게, 이건 뭐예요? 이 범위를 갖다 다 규정해 놓아가지고 다른 말을 절대로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판력하고 기속력의 차이가 규정에서 나오죠. 이것도 암기가 아니에요. 자, 기속력은 어떤 판결에 대해서만?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
기각 판결은 무슨 얘기예요? 피고행정청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피고행정청이 잘했는데 원고의 청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조 1항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을 이렇게 나오죠.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판력은 뭐예요? 그냥 확정 판결에 나오죠. 216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 기각, 사정 판결, 모든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개관을 한 거고 조금 자세하게 이제 갈게요. 아까 우리가 뭐 하려고 했냐면 행정 절차 가려고 했었어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를 가려고 했는데 자, 이 행정 절차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 사전 통지 들어보셨어요? 사전 통지하고 청문? 들어보셨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법적으로 우리가 절차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청문, 이유 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청문. 자, 이유 제시가 제일 중요해요. 행정법적으로는. 자, 그게 왜 그런지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사전 통지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처분을 날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사전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의를 갖다가 저렇게 쓰나 실제로 저렇게 쓰나? 맞아요. 네, 사전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통지는 언제 해줄까요? 보통 나한테 안 좋은 게 올 때. 너 한 대 맞으러 가. 너 이제 맞는다. 너 의도 맞는다. 이렇게 의도 맞는다 안 좋은 것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어요. 법조문 보시면요. 페이지 3페이지에 3페이지 말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은 처분의 사전 통지라 그래가지고 거기 뭐 나오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을 하는 처분. 이게 뭐예요? 의무 부과도 안 좋고 권익을 제한한다. 내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둘 다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 할 때만 뭐 해라? 사전적으로 얘한테 통지해란 얘기예요. 자, 이 통지 왜 하겠어요? 야,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거 할 건데, 너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뒤에 뭐가 연결돼요? 청문하고 의견 청취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문하고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뭐가 연결이 돼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세요. 21조에 사전 통지 나왔고 22조 가보시죠. 22조. 자, 22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 자, 처분의 내용이 어때요? 취소, 박탈, 취소. 안 좋죠, 다.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냐. 행정절차법. 사망. 자, 의견 제출. 이것도 뭐예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거. 자, 보세요.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자,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남자친구 있거나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 나는 공감을 못해요.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서프라이즈로 뭔가 해줘야 돼. 그러면 좋은 걸 줄 때는 서프라이즈 이러고 그냥 아무 연락 없이 가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선물 주러 갈 거야?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고 그냥 가서 서프라이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이제 패러 가요. 너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전 통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너 어제 걔랑 뭐 했냐? 이게 뭐예요? 청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패기 시작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내가 너를 갖다가 왜 패는지 이제 얘기해주겠다. 이러고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 제시예요. 요 이유 제시는요, 조문을 보시면은 모든 처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요. 자, 이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청문하고 의견 청취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전 통지하고 청문하고 의견 청취는 뭐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전 통지 같은 경우에 논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갖다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중요한 논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건 뭐냐면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전 통지는 어떤 처분만 대상으로 해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작용을 갖다 있잖아요. 행정작용을 수익적인 경우하고 침익적인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나중에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자, 침익적인 건 뭐예요? 아까 여자친구, 강목 끌고 오는 여자친구. 자, 이건 침익이죠. 수익은 뭐예요? 수익은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수익은 노침익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뚜둑게 패는 건 나머지가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부 처분은 뭐예요? 아, 싫어. 자, 이거 권리 의무예요. 나한테 권리를 갖다 제한한 거예요.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부 처분이 뭐예요? 수익적 처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분류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거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 그래도 얘가 어떤 신청을 했는데 너가 얘한테 그런 처분을 안 내주면 얘는 권리 침해 받은 거 아니냐. 자, 그럼 반대에서 뭐라 그래요? 야, 권리 침해를 받으려면 얘한테 무슨 권리가 있었어야 되잖아. 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거부 처분을 취소해봤자 얘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그러니까 부정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학설을 상식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판례는 부정하죠. 아시겠어요? 판례는 부정해요. 왜냐? 판례는 뭘 좋아하니까? 법을 중시하니까. 거부 처분은 수익적 처분인데 사전 통지는 뭐에 대해서만 하라 했다? 침해적인 처분에 대해서만 하라 했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래? 부정.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판례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유 제시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요 이유 제시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행정법 문제 꼬기가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자, 이유 제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유 제시라는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침익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한다? 수익적인 처분, 모든 처분에 대해서 이유 제시를 해요. 자, 이 이유 제시를 왜 할까요? 처분청이.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자,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내가 너한테 초콜릿 준다. 바뀐 건가요? 받은 지 오래됐어요. 아무튼 저희 여자가 남자한테 뭘 주는 날, 그날. 자, 그날 이제 남자친구한테 가서 여자친구가 그러죠. 나 이거 너한테 왜 주는 거야? 왜 주는 거예요?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화이트데이 둘 중 하나니까 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주는지 얘기해 주죠. 아까 침익적인 것도 얘기해 줬죠. 네가 어제 딴 놈하고 같이 있었다. 딴 여자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침익적이니까 그것도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행정청도 마찬가지예요. 너한테 내가 수익적인 처분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해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다 붙여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제3자요 행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제3자요? 사업인정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잖아요. 사업시행자한테는 뭐예요? 수익적이죠. 근데 인근 주민은 자기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잖아요. 침익적이죠. 자, 그런 걸 갖다가 제3자요 행정이라 그래요. 누군가한테는 플러스 효과를 지니고 누군가한테는 마이너스 효과를 지니는 거를 갖다 뭐라 그런다? 제3자요 행정이라 그래요. 사업 시행자한테 단순하게 수익적이라 해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그냥 해줄게 이래버리면 나중에 누가 와요? 인근 주민이 와요. 인근 주민이 와서 너 얘한테 이거 사업 인정 내줄 때 너 이거 왜 내줬어? 내준 근거가 뭐야?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처분에 대해서 분쟁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기록을 어떤 처분을 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유 제시는 시점도 중요해요. 거기 23점 한번 보시죠. 5페이지에. 자,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처분을 할 때란 얘기는 뭐예요? 처분을 발령함과 동시에 이유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유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정이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너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이런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사정 변경이 됐네? 이런 걸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을 날리면서 동시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처분을 발령하면서 이 처분 당시에 이유를 갖다가 부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처분에 하자가 있다. 내가 이 처분을 갖다가 하는데 이유를 갖다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근 주민이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법을 보니까 네가 이 이유 제시한 거 너가 이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 인정을 발령할 때 너가 얘기했던 이유를 보니까 너 법에 이런 얘기 없어. 너 이거 성문법에도 없고 일반법에도 없어. 이렇게 변호사를 데려와서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죠. 인근 주민이. 자, 그러면은 요 이유가 잘못됐다. 요 이유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청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송에 들어가면 이게 깨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여기서 뭘 하기 시작해요? 하자를 취하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수업을 들으면
이 하자 치유하고 이유 제시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분리해서 챕터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런데 행정법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요 세 가지 논점을 이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요 연관성이 뭔지를 갖다 알고 있으면 답을 쓰는 거고 이거 모르면 답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자를 갖다가 치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자를 치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자를 치유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자가 치유됐어요. 누가 좋아요? 지금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게 누구죠? 피고 행정청이죠. 피고가 좋아지네요. 피고가. 근데 하자 치유를 부정해요. 그럼 누가 좋아져요? 원고가 좋아지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법은 뭐예요? 국민이 권리 침해를 당한 걸 갖다가 권리 구제해주는 법이잖아요. 그게 이 법의 목적인데 하자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의 목적에 저촉이 되죠. 권리 구제는 올라가는데 뭐가 떨어진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요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또 뭐라 그래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이 원고의 공격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판례가 지도 무서우니까 제한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제도를 인정하는 순간 누가 불만이 확 올라가요? 그죠? 원고가 빠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애초에 얘는 행정처분을 갖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만 하면 이렇게 하자 치유해버리면 되니까 얘는 행정청이 그냥 처분을 갖다 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어떻게 얘기해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제한을 둬요. 그게 뭐냐면 시기적으로 제한을 둬요. 시기적으로. 요게 중요해요. 요 시기가 뭐냐면은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쟁송 제기가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만 행정청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판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 쟁송 제기 들어가는 단계는 누구예요? 원고가 자기 권리구제 받으려고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차에서 마저 이 하자 치유를 인정해버리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쟁송 제기하기 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판례는 뭐예요? 이익 형량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익 형량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긍정하게 되면 누구의 권리는 올라가요? 원고의 권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원고의 권리가. 자,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또 침해받기 시작해요? 피고 행정청의 권리가 또 침해받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쟁송을 제기해서 요 본안 판단에 들어와가지고 요 본안 판단을 하는 요 시점에서 뭘 인정하게 해주냐면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게 해줘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요 앞에 있는 이유 제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자기가 맨 처음에 했던 이유가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사유로.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이유 제시했던 거, 하자 치유했던 거, 그 하자가 치유가 안 돼서 얘가 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법원이 뭘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처분 사유를 갖다가 네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요번에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이 피고는 좋아지는데 또 누가? 원고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가 돼요? 인정 여부가 또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인정 여부가 하자 치유에서도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게 나오고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도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일방의 권리를 제한하잖아요. 피고를 제한하든 원고를 제한하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요건을 둬요. 요건을. 이것처럼 시간적인 요건하고 실체적인 요건. 이 실체적인 요건 이거는 뭐냐면은 요 하자 치유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유만 하자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만 추가하거나 변경해라 이렇게 제도를 둬버려요. 아무 사유나 바꿔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원고가 또 엿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판결 내리기 전에 이런 제도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걸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시점에 시기적인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추가 변경이 가능한 사유, 그거에 대한 범위 제한도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를 갖다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요거를 인식을 안 하시고 그냥 요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암기하시면 어떻게 된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있잖아요. 이게 어느 단계에 나온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하자의 치유거든요. 근데 답안지를 뭘 쓰고 있어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말이랑 이 논점이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행정 절차 나중에 이제 행정 절차는 사실 쉽기 때문에 다들 그냥 절차하자의 독자성 뭐 이런 것만 보시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데 행정법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 이 하자의 치유를 건너뛰고 아 이유 제시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얘가 나중에 소송에 가서 이런 걸 했어. 자, 요 흐름이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거 이유 제시 처분 당시 이거 이제 쓸데없는 것만 아는 거예요. 처분 당시 한다는 건 알았는데 지금 이유 제시는 처분 당시 하는 건데 왜 갑자기 본안 심리에 와서 문제를 내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 쓰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자기가 요거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다. 하자 치우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냐? 뭐냐? 딱 찍어요. 오케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답은 뭐다? 하자의 치유다. 자, 내년에 다시 see you next y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인식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23조 그거 중요하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분만 쉬었다가 소송하고 심판하고 소송 그 관련성하고 몇 개 더 하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쉬세요. 네.